안녕하세요. 6주차 2차 시 무균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우리 감염회로 해당되는 부분, 원인체, 저장소, 탈출구, 전파 방법, 숙주, 침입구, 강수성이 있는 숙주가 있었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 가위로 자른다 했죠. 그래서 더 이상 회로가 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2차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염통제주의법이라고 나옵니다. 교재 382페이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 CDC 또 나왔죠? 네, CDC에서 지침을 개발하여 모든 건강관리 제공자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표준주의법이 있고 그게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감염 경로별 주의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염 경로가 공기 감염이 있었고 왜 직접 접촉, 간접 접촉이 있었잖아요. 전파. 그래서 그런 중에서 하나씩 다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기 감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말 감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촉 감염 주의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여기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주의법부터 볼게요. 표준주의법 개념을 일단 알고 가셔야 되죠. 1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명이나 감염 가능성 등의 고려 없이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의 간호에 이용한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주의법.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과적 무균술에서 개념을 잡았던 게 있었잖아요. 그 전파가 되지 않게 거기서만 머무르도록 하는 것. 그게 표준주의법의 1단계.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그래서 표준주의법은 혈액, 그리고 모든 체액, 그리고 분비물, 그리고 땀을 제외한 배설물, 그리고 상처난 피부, 점막 등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모두 나오는 체액들, 그리고 뭐 분비물이라면 대소변이 되겠죠. 그리고 땀을 제외한 것, 그리고 이제 뭐 상처났던 개방성 상처, 이런 상처난 피부, 그리고 점막 등에 다 이제 적용되는 것이 표준주의법이다. 그래서 여기 이 개념을 갖고 오면 이 표준주의는 당연히 첫 번째 계속 강조했던 손 씻기 부분이죠. 손 위생이 들어가고 손위생 기억나나요? 바등, 깍, 엄, 통, 목. 네. 손바닥, 손등, 그리고 깍지 껴서,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톱 끝부분, 그리고 손목 부분 닦았던 이 손위생,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 착용해서 사용, 장갑, 가운, 안경, 마스크, 그리고 안전한 투약, 치료 환경에서 물품이 오염되지 않게 안전하게 다루는 것, 호흡위생, 그리고 기침, 에티켓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코비드19도 그렇잖아요. 뭐 기침을 할 때 뭐 소매로 이렇게 가려서 기침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다 표준주의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표준주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감염 경로별로 주의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지금 393페이지 박스 13-1 되겠습니다. 병원에서의 격리주의법. 그래서 표준주의법, 우리 1단계에 해당되는 표준주의법입니다. 다시 반복입니다. 모든 대상자를 위해서 고안되었고, 그리고 혈액, 모든 체액, 배설물, 땀을 제외한 분비물, 그리고 손상된 피부, 점막에 적용된다. 그리고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근원으로부터 미생물의 전파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해서 내과적 무균술에서는 그 전파, 환자에서 간호사, 간호사에서 환자끼리, 그리고 환자 내에서도 항문에서 다른 부위로 가는 이런 한 곳에 이제 머물도록, 그 균이 머물도록 하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그래서 1번 이제 주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장갑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물질을 접촉한 후에는 손 씻기, 손을 씻는다. 그래서 장갑을 벗은 후 즉시 손을 씻고 일상적으로 손을 씻을 때 항균제가 아닌 비누를 사용하고 감염의 돌발적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 항균제나 살균제를 이용하고 2번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는 깨끗한 장갑 착용, 전파되지 않도록 생각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갑을 신체 내로 미생물이 침입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멸균되지 않은 깨끗한 장갑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물건과 표면을 만지기 전에 장갑을 벗고 장갑을 벗은 후에 즉시 손을 씻고
3번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염려가 있는 경우는 마스크, 보호 안경,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다. 그래서 얼굴 가리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가 이렇게 가려지게 해야 되겠죠. 우리 일반적인 안경 쓰듯이 이 조그만 안경이 아니고요. 4번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것 같으면 깨끗한 가운을 입고, 그래서 이거는 멸군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외과적 묵은술이 아니니까. 네, 우리 전파되지 않도록만 생각하면 외과적 묵은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멸군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가운을 입고. 5. 대상자 간호에 사용됐던 이런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더러워진 기구를 타인과 환경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룬다. 전파되지 않게, 다른 곳에 가지 않게 머물도록 하는. 네, 그리고 6번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더러워진 인내는 옷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미생물이 타인과 환경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다룬다.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내과적 묵은술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이 깨끗한 거예요. 간호사 안에. 근데 밖에 이제 가운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쪽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지금 닿지 않게, 여기 보시면 더러워진 기구를, 더러워진 인내는 옷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이 개념이 거거든요. 그래서 격리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요. 격리된 방. 네. 안에 뭐 VRE 환자라든가 이런 감염을 갖고 있는 그 환자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이제 벗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다루고, 사용한 바늘이나 날카로운 물품을 사용 직후 뚫어지지 않는 용기에 버린다. 주사바늘 뚜껑은 두 손으로 대씌우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주사바늘을 하고는 이 뚜껑을 대씌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손이 너무 많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씌우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주사바늘 뚜껑은 두 손으로 대씌우지 않는다. 원핸드 스콥 기법이나 안전한 기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손상성 폐기물을 다루는 방법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다루는지 그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경로별로 보시면 공기 감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음압 유지에는 음압병동 얘기 나오죠. 코비드 얘기할 때 코비드19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공기감염 주의법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음압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독방에 머무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그 미생물에 감염된 대상자끼리 함께 하도록 하잖아요. 그 병동에 있게 하고, 이제 이런 것 중에 이제 결핵이 있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대상자의 방에 들어갈 때는 우리 N95 마스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공기 감염에서는 이제 많은 게 이런 결핵 또는 수두 뭐 이런 것들, 이런 질환들도 여기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감수성이 높다는 거는 이제 그런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소아, 노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감염회로 중에서 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감수성이 높다 아니면은 뭐 감수성이 있다 이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풍진수도 여기 나오네요. 풍진수도 이런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꼭 들어가야 한다면 호흡기 부착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외에는 뭐 방 밖으로 제한한다. 운동 방 밖에서는 제한하고 운동은 그 방 안에서 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그 환자한테 마스크를 꼭 끼우도록 하는 거. 이게 공기 감염주의법이고요. 비말 감염주의법. 비말은 이제 재채기라든가 해서 이게 이제 침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대상자는 반드시 독방 사용하고, 여기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기 감염이랑 독방 사용하고, 앉는다면 이제 같은 사람끼리 있게 하고, 여기서는 90cm 이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방 밖에서의 대상자 운동을 제한하고,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마스크 끼도록 하고, 앞에랑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제 90cm 얘기만 더 첨가됐네요. 그리고 접촉 감염 주의법은 똑같이 독방 그리고 뭐 함께 있도록 하고, 이제 표준주의와 같이 장갑을 이제 끼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오고, 물건이나 감염된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이렇게 있은 경우에는 가운을 입고, 그리고 5번 똑같죠. 운동 제한하고 밖에서는. 그리고 6번 대상자끼리 이제 이런 도구들은 대상자끼리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의 격리주의법, 표준주의법 1단계와 2단계에 해당되는 공기감염, 비말감염, 접촉감염주의법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국가고시라든가 아니면 시험에 나올 때 이런 뭐 수두에서는 어떤 감염주의법을 따라야 되는지, 결핵은 어떤 감염주의법을 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94페이지를 보면요. 394페이지입니다. 이제 방코마이신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이게 균이거든요. 그래서 VRE 이 환자들을 접촉할 때 우리가 그 격리, 내과적 무균수를 따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VRE 환자에는 어떤 감염법, 그러면은 표준주의법으로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2단계 중에서 어떤 감염법이 해당되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감염에도 접촉감염주의법이 적용된다. 아까 그 중에서 접촉감염주의법, 제일 마지막에 해당됐던 이 접촉감염주의법이 이 VRE 환자한테는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VRE 대상자는 격리하기 위해, 근데 VRE를 알아야 되겠죠? 방코마이신 리지스턴트 엔테로코시라고 하는 이런 균이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런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써도 이 균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VRE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코마이신에 내성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도 너무 많이 쓰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듣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 환자는 지금 이 균을 갖고 있는데 이 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이 약간 한 곳에만 머물도록 해줘야 되잖아. 이 환자한테만 머물도록 해야지 이 균이 다른 쪽으로 전파되면 이게 병원성 감염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간호사가 할 일. 그래서 VRE 대상자는 격리하기 위해, 여기서 이제 격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격리하기 위해 독방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진 대상자끼리 함께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격리는 최소한 일주일의 간격으로 이게 있을 때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컬처 배양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격리를 해야 되고, 격리가 해제되는 지점이 언제냐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3주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음성으로 나와야지 격리가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던 사스, 우리 코로나 이제 오기 전에 사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으키는 감염된 대상자는 앞에 얘기했던 첫 번째 1단계에 해당되는 표준주의법 따라야 되고, 그리고 접촉감염주의법 따라야 되고, 이 VRE 환자처럼, 그리고 공기감염주의법, 이런 모든 것을 따라야 되는 게 그때 중증급성 호흡증후군 사스가 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켜야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이 사스처럼 이런 표준주의법, 접촉감염주의법, 공기감염주의법 이 모두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제 멸균술, 이제 뭐 외과적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 나오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네, 멸균술. 멸균이 다른 게 뭐였죠? 네, 아포였죠. 아포. 네, 그래서 모든 미생물이 없을 때만이 멸균 상태이다. 수술실, 분만실과 같은 특별 진단 영역에서 멸균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간호 영역,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서지칼, 멸균, 그러니까 외과적 멸균술은 수술실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근데 이게 내과적 거, 외과적인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멸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테랄리 테크닉, 외과적 무균술이 또 해당되는 부분이 꼭 수술실만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간호 영역에서도 어떤 주사, 상처 드레싱 교환, 도뇨, 그리고 정맥요법 이런 데에서도 멸균술이 적용되는 것은 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 간호 영역에서도 외과적 무균술의 원칙이 수술실이나 분만실과 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콧줄이라고 하는 A튜브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 뭔가가 식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밥을 줄 때 식도를 못 주고 코로 해서 바로 튜브를 이용해서 위까지 전달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 이렇게 멸균 상태로 그 영양액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멸균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을 잡으시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처라든가 드레싱이라든가 도뇨는 우리가 그 소변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우리 정맥 주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 들어가면은 폐혈증, sepsis가 될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모두 멸균, 술 이런 것들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멸균 장갑을 볼게요. 멸균 장갑은 개방식 또는 폐쇄식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폐쇄식 방법은 간호사가 멸균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착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을까요? 뭐 글러브 끼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볼게요. 근데 폐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수술실에서 소독된 가운을 입은 상태예요. 입은 상태에서 이제 얘를 폐쇄적으로 끼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거는 뒤에서 또 사진을 제가 첨부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개념 잡으실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갑을 끼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개방식, 폐쇄식 이렇게 알고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외과적 무균술의 원칙은 일단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 13-7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멸균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멸균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술 필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멸균되는 것은 계속 멸균인데 거기서 혹시나 콘타, 아까 감염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게 다 감염돼 버려요. 근데 그 기구들이 뭐 몇천만 원씩 수술하는 게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하면은 그 위에 상에 있는 게 지금 몇천만 원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감염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오토클레 아니면 이오가스 이런 이제 멸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했죠. 이제 오토클랩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이상이면 되는데 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독가스까지 배출되려면 거의 1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그겁니다. 멸균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멸균되어야 한다. 두 번째, 멸균된 물건이 멸균되지 않은 물건과 닿았을 때는 비멸균. 그래서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멸균 물품이 시야에서 벗어나 있거나 간호사의 허리선 아래에 있을 때는 비멸균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이렇게 있으면 마스크를 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을 입었을 때 가운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허리선 아래, 이 허리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콘탄 거예요. 비멸균인 거예요. 그래서 허리선 위쪽부터 요 앞쪽. 그래서 이 간호사가 움직일 때는 이 손도 눈앞에서 이렇게 로봇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고 멸균된 물품이 오랫동안 공기 전파 미생물에 노출될 경우에는 비멸균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멸균된 물품이지만 오랫동안 이제 여기 미생물에 노출된 경우에는 비멸균 상태다. 이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액은 중력 방향으로 흐르고 멸균 물품을 통과한 습기는 모세가 작용에 의해 비멸균된 표면 위나 아래쪽의 미생물이 멸균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비멸균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여기 2.5c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독포예요. 멸균포인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자리 2.5cm 여기는 다 비멸균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독된 장갑을 끼고 이 바깥쪽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자리는 비멸균. 그래서 피부는 멸균할 수 없으며 비멸균적이다. 피부는 완전 아포까지 없게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고 외과적 무균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양심, 경각심과 정직이 필수적이다. 왜냐면은 내가 떨어뜨렸거나 닿았거나 콘타 얘기했었죠. 콘타미네이션 되는 거는 나만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그냥 아무 일 없겠지 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인공관절 아예 이 관절을 다 드러내는 경우에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항생제로도 안 들어요. 그러면 다리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암푸테이션. 그래서 간호사에게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심 그리고 정직이 필수적입니다. 네, 4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전파 병원체에 노출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임상 실습을 나갔어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임상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균이 있는 바늘에 찔렸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있고 또 어떤 균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표준주의법이랑 경로별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실무 지침에 보면 혈액 전파 병원체에 노출된 후 조치. 그래서 접촉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요. 그리고 상해 보고서를 쓰고 적절한 평가와 추후 조치를 찾는다. 그래서 이용 가능하고 법적인 근거의 확인과 기록, B형, C형, 그리고 HIV에 따른 근거 검사, 그리고 개인 건강요원이 가진 병원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표시하고 이런 항체에 노출된 간호사의 혈액 검사, 의학적으로 적응증이 된다면 이제 노출 후의 예방, 그리고 감염의 개인적 위험 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을 고려한 의학적, 심리적 상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후배가 수술을 하는 도중에 뭐냐면 할머니였는데요.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이제 잘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압박골절이 된 거예요. 척추의 압박골절. 왜냐면은 노인들은 거의 골다공증이 심하시니까요. 그래서 압박골절이 되면 숨쉬기도 잘 안 되고 기침도 안 되고 서서 걷는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시술은 되게 간단하게 하거든요. 허리에다가 이제 굵은 바늘을 꽂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어서 이제 그 내려앉은 그 뼈를 다시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바늘이 굵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빼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찔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이런 B형 간염도 아니었고 성병 보균자였어요. 성병 보균자였는데 안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몸이 이제 감염이 되어서 아이도 못 놓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균을 하는 캐리어 보균자가 되기 때문에 외국 가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안에서 막 울고 있어서 손을 이제 바꿔주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심리적 상담. 근데 여기에 이제 제대로 된 조치만 하고 하면은 그리고 거의 이제 그렇게 걸릴 확률이 뭐 1%에서 3% 정도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시습으로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정말 그렇게 울게 되고 뭐 그래도 1%라 해도 내가 걸리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알고 하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벗어나면 좋겠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안전 이런 사고는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상담도 했고 천자열사 이런 찔림 우리가 찔렸을 때 아까 그 후배가 이렇게 찔렸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필드에서 빼서 그 찔린 부위에 피를 짜내야 돼요. 피를 짜내고 그리고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점막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생리식염수물로 5에서 10분 동안 씻어주고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조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찔렸을 때 조치고 꼭 찔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노출되었을 때의 조치고요. 그리고 HIV 우리 에이즈에 노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노출 후 몇 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노출일가 24시간. 네. 후에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이 지난 뒤에 치료를 시작하면 이전에 치료하지 않은 고위험 노출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혈량이 많지 않거나 역가가 높지 않은 경우 저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뭐 1시간 이내에 이제 시작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노출 후에는 즉시 항체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 중에서 나 항체 검사를 하는 게 있었죠.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으면 예방접종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체 검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항체가 없다면 그게 1차, 2차, 3차 맞는 것도 있고 1차, 2차 맞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B형 감염이에요. B형 감염일 때는 여기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서 두 번째부터 먼저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성이 없는 작업자가 노출 시에는 1에서 7일 내에 이런 이뮤노글로불린하게 이 면역이 되어 있는 이런 항체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내 몸에다가 이제 맞아야 돼요. 비뇨 간염 예방 접종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맞고 난 이후에 뭐 한다고요? 항체 검사예요. 그래서 안티 HBS 검사가 B형 간염
항체 검사명이에요. 네. 그리고 C형 간염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도 안티 HCV 이게 항체 검사겠죠? 그리고 이런 ALT가 간 기능 검사거든요. 간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네. 그래서 기준과 노출 후에 4,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야 되는 게 C형 간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403페이지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 영상에서 봤던 그 부분을 우리 책에 나오는 손 씻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게 바등, 까금, 톱목이었는데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손바닥. 그래서 바등, 손등, 바등, 깍지 끼고, 네. 앞뒤로 움직이는 거. 이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이 이제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실습책 뒷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그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3페이지에는 이 손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손목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를 갖고 왔어요. 기본간호학 수기책에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과목 수기책 149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2학년들 공통으로 그냥 통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번입니다. 손바닥,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손바닥 하고요. 그 다음에 손등이죠. 네, 손바닥, 손등, 그리고 손등 깍지를 껴서 양쪽 손을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면은 빠진 부분이 엄지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또 해주고, 그리고 손톱 끝부분 이렇게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손목까지 이렇게 해서 6단계고요. 질병관리본부, 우리 질본이라고 하는데, 질본에서는 이 손목까지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임상 가면은 이 손목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조금은 더 완벽하고, 또 우리 교재에 일단은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 실습책에 있는 부분, 이 손목까지를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바등, 깍, 엄, 통, 목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등, 깍, 엄, 통, 목. 네, 그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남았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습 멸균 영역의 확보와 유지라는 게 있어요. 그림만 익히면서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펴는 거예요. 멸균 영역에서 어떻게 펴는지. 그러면 멸균 영역 물품꾸러미의 첫 번째 접힌 부분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접힌 부분을 개방하고 마지막 접힌 부분의 자락을 잡고 몸쪽으로 펴는데 이때 보시면 뭐냐 하면은 이 첫 번째 펴는 게 간호사 몸쪽에서 먼 쪽이에요. 먼 쪽을 먼저 펴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접혀있는 그냥 방향대로 이렇게 시접이 접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위에 있는 부분부터 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간호사 가까운 쪽을 이렇게 펴시면 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포장된 멸품꾸러미를 열기 해서 물품꾸러미를 잡고 위에 접힌 부분을 몸에서 먼 쪽,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바닥에 두고 했던 거고, 이거는 지금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밑에를 받치면서 지금 여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어떤 그 소독된 영역에다가 이렇게 툭 던져서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열거든요. 실습 때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말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그림만 익혀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손을 이용하여 위에서부터 같이 이제 여기 위에서처럼 이렇게 펴고 표에 늘어진 자락을 잡아 뒤쪽으로 당기면서 물품을 멸균 영역에 떨어뜨려 준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멸균 영역
확보 계속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꺼즈예요. 우리 꺼즈, 소독되는 꺼즈를 열 때, 그래서 멸품 꾸러미의 개방 봉합되지 않은 모서리를 잡고 포장을 뜯어서 연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실에 가면 알코올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뜯어서 여는 거 있고, 일회용으로 돼서 한 개 한 개 알코올이 이제 소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갑 같은 경우 면 물품 꾸러미의 개방, 양손으로 가장자리를 한 면씩 잡고 포장을 뜯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종이 경우고, 여기는 플라스틱, 위에는 종이.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있고, 4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멸균 영역에서 상품화된 포로미의 멸균 물품을 첨가할 경우에는 일단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멸균 영역이에요. 멸균 영역에서 2.5cm는 비멸균으로 본다고 했죠. 2.5cm는 거기서 이제 멸균된 데서 이 멸균된 꺼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2차시 내용은 끝나는데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6주차 복습입니다. 네. 1번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일단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격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구역에서 일단은 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환자에서 균이 갖고 있으면 간호사로 전파되지 않도록, 간호사가 균이 갖고 있으면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환자한테서 간호사로 가지 않도록, 아니면 환자 그 안에서 항문에 있는 것이 다른 이제 그 신체 부위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게 내과적 무균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과적 무균술에는,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완전히 스테릴리제이션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맥 주사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우리 내과적에서는 우리가 직장 튜브를 항문 쪽으로 해서 뭐 변비가 걸렸을 때 이제 튜브 삽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과적 무균술에 해당되고 있겠죠. 그래서 정맥 주사라든가 뭐 수술 부위 드레싱 이런 것들은 외과적 무균술을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 해로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했었죠. 6단계의 해로가 있었습니다. 원인체, 저장소, 탈출구, 전파 방법, 숙주 침입구, 감수성이 있는 숙주. 그래서 그 회로에 해당되는 것을 커팅을 해줘야 된다고 했던 그 6단계 감염 해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신체 방어 기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특이적 반응 그리고 특이적 반응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소독과 멸균에서는 차이점이 아포였어요. 그래서 멸균 새끼가 지금 이게 있는지 그거를 다 완전히 죽이는 거, 그게 멸균이었어요. 그래서 그 멸균 방법에서는 오토클랩 있었고, 그리고 가스 소독도 있었고, 뭐 자외선도 있고 방사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그래서 소독과 멸균 개념은 이제 그 아포에 해당되는 거에서 차이점이 있는 그 부분이고, 우리 표준주의 지침에서는 1단계가 있었고 2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런 표준주의 지침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주에서는 무균술 및 통증 관리 이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뭘까요? 네, 수술실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 장갑을 끼고 있죠. 그리고 이 소독된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역은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네,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외과적 무균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사람은 마취과 닥터, 그래서 환자 이제 머리 쪽에서 환자 모니터링 하면서 보는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스텝이에요. 이제 완전 이제 이분이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고, 여기 스크랍 간호사고요. 이제 이 밖에서는 이제 이런 수술 기구를 까주는 우리 멸균 영역에서 멸균 영역으로 뭐 준다든가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보통은 이 안에 있는 간호사보다는 윗그레이드가 지금 이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술하는 걸 보니까 지금 손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여기도 이제 멸균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 그래서 여기 외과적 모균술에 해당되는 그림을 일단 가져왔고요.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호장구가 이제 머리 쓰는 거,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가운,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 안경은 그냥 이 보호 안경이 아니고 이 지금 손가락이다 보니까 이 확대해서 보는 안경인 것 같고요. 보호 안경은 전체를 이렇게 코 밑에까지 다 덮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차시에는 통증에서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장구가 이 다음 시간에 보호장구 입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반지와 시계를 벗고 손을 씻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격리 가운, 일회용 마스크, 모자, 소독 장갑, 빨래 주머니,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 종이 타올, 손 소독제를 준비합니다. 모자를 먼저 쓰고 코와 입이 완전히 덮이도록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가운의 목 가장자리를 잡고 가운의 안쪽이 몸쪽으로 향하게 펴니다. 가운의 소매 속으로 양손을 동시에 넣는데 왼손을 소매 속에 넣은 채 오른쪽 소매를 잡아당겨 소매 밖으로 오른손을 뺍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에 안쪽 솔기를 잡아당겨 왼손도 빼줍니다. 가운 목에 있는 끈을 목 뒤에서 맵니다. 왼손으로 가운의 왼쪽 뒷자락에 허리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자락이 그 위에 덮여지게 깊이 여미며 오른손으로 두 가닥을 같이 눌러줍니다. 몸을 구부리고 왼손으로 허리띠의 끝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뒤로 가져가 오른손으로 잡았던 뒷자락과 같이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도 왼손과 같은 방법으로 허리띠 끝을 잡고 뒤로 가져갑니다. 허리띠의 양끝을 맵니다. 소독 장갑이 들어있는 소독포를 엽니다. 소독된 부위가 오염되지 않게 왼손으로 오른쪽 장갑에 손목 접어놓은 곳을 잡아서 듭니다. 장갑의 바깥쪽에 닿지 않도록 안쪽을 잡아당겨 오른쪽 장갑을 착용합니다. 장갑 낀 오른손으로 왼쪽 장갑의 손목 접힌 부분에 밑쪽에 첫째 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넣고 장갑을 집어듭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장갑의 바깥쪽만을 잡아당겨 장갑을 착용합니다. 손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의 손목 끝이 가운의 소매 위로 올라오게 착용합니다. 가운의 허리끈을 풀어 양쪽으로 늘어뜨립니다. 장갑을 벗습니다. 한쪽 장갑의 소매 끝을 잡고 손가락 끝 위로 장갑을 잡아당기고 벗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 장갑의 소매 끝을 잡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벗습니다. 남은 장갑의 안쪽을 잡아당겨 벗습니다. 양쪽 장갑을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습니다. 목끈을 풉니다. 오른쪽 검지를 격리 가운의 왼쪽 소매 밑에 넣어서 소매 끝을 손등 위로 조금 끌어내립니다. 격리 가운의 오른편 소매를 소매에 덮인 왼손으로 잡고 약간 끌어내립니다.
손을 소매 속에서 움직이면서 어깨의 내면을 잡고 가운을 벗은 다음 일회용의 경우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고 재사용 가운의 경우는 오염 세탁물 수집 용기에 넣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은 후 모자를 벗어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습니다. 격리실을 나오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격리실 내에 문 손잡이를 마른 종이 수건으로 싸서 문을 엽니다. 발로 문을 지탱하여 격리실 안에 있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종이 타월을 버립니다. 격리실 밖에서 다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사용했던 모든 물품을 일회용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날카로운 도구는 손상성 폐기물 상자에 즉시 버리고 나머지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재사용 물건은 따로 구분하여 이동 후 소독수에 침적합니다.